야담 이야기. 알몸뚱인 딸이 어머님 빨리 제 옷 갖다 주세요. 옛날 한 고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백정은 그의 자자손손들까지 모두 제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여 다른 집 자식들은 시집 장가를 가나 백정의 아들은 나이 20이 되도록 장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웃 고을에 살고 있는 윤대감의 집에는 관연한 딸이 있었지만 역시 출가를 시키지 못해 벌써 수년을 하루와 같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늙도록 일점혈육이 없다가 하늘에 백일치성을 들인 후에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딸을 보았는데 대갈통과 발은 심통이도 돼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문 밖에 나갈세라 후원에다 별당을 짓고 그곳에 가둬놓고 크면 차차 변하겠거니 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을 지나는 사이에 20세가 되도록 그 모양 그 꼴이라.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한 입 건너 두 입 지나 인근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감 부부는 동서남북으로 수소문에서 사위감을 골랐으나 말만 듣고 꼬리를 빼는가 하면 간혹 대감님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찾아왔던 총각들도 색시를 한번 보고는 질겁해서 도망치는 바람에 부모의 속은 타고 나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연한 처녀를 그대로 늙힐 수는 없어 제일 천하다고 소문이 난 백정의 아들에게 딸을 주겠노라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백정 역시 아들을 호라비로 늙히고 싶지 않던 차라 아들을 불러놓고 한숨을 쉬며 전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정의 아들은 부모의 마음 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윤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던 말 그대로 처녀는 사람의 옷을 입었으나 돼지머리에 돼지발 이어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해서 나까지 이런 여자와 배필을 잇게 되는가 하고 한탄하다가 이것도 팔자인가 아니면 연분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지루한 하루해를 보내고 밤이 되자 신부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날인즉 보름날이라 달이 휘영청 밝은데 달빛은 후원 별당을 어루만지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와 빈 베개만 비춰주니 백정아들의 생각은 밑빠진 바다같이 깊어만 갔습니다. 일생의 배필이란 여자가 돼지머리에 돼지발 쪽을 가졌으니 내가 백정의 아들이라고 잡아서 고기라도 팔아 돈이라도 모으라는 겐가.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니 잠은 오지 않고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 나서 탄식하며 각시를 보느라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 미물의 짐승이나마 하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양부모가 정해준 혼인이 네 좋아도 내 아내요. 못나도 내 아내니 우리 함께 삽시다. 이것이 하늘이 준 연분이 아니겠어. 그러니 새각시의 더운 눈물이 백정의 아들의 손등을 한뿍 적시었습니다. 새각시는 창문가에 다가앉아 보름달을 향하여 중얼거리며 손을 싹싹 비비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깜짝 놀라 쫓아가 보니 새각시는 새고패를 뒹굴더니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돼지어울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처녀는 돼지어울을 들고 와서 옆에 놓고는 저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서 인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다고 죄를 받아 인간에 내려와 돼지로 태어나서 굴욕을 받다가 보름날 백정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될 수 있는데 오늘 천행으로 귀한 님을 만나 허울을 벗게 되었으니 버리시지 않는다면 소첩이 평생을 받들어 모실까 하옵니다. 하며 이마를 숙이는데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예의범절 또한 출중하려니와 목소리는 꾀꼴새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장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하인을 불러 신부방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녀가 발끝으로 별당 창문턱에 다가가서 새치 혀끝으로 창호지를 구멍내고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분명 골은 둘인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라 다시 눈여겨보니 옆에는 돼지 허울이 당그랗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고른 둘이온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가 있고 옆에는 돼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줄로 아래옵니다. 윤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감의 생각에 제 핏줄을 받아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키워서 백정의 아들에게다 짝을 지어주었더니 19은 백정의 아들이 잡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다. 그래서 마누라를 불러 다시 가보게 하니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감의 마누라가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글쎄 알몸뚱이인 딸이 반겨 맞으며 어머님 빨리 내 옷 갖다 주세요. 옷 갈아입고 부모님께 인사하겠어요. 하며 어리광을 부리는지라 하도 기쁜 김에 엎어지며 무릎을 다쳤건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달려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감님 어서 의관을 갖춰 쓰고 딸과 사위 절받을 차비나 하시오.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윤대감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몰라서 멍해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절을 받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윤대감은 그제야 무릎을 툭 치며 하는 말이 허허 그러게 이성제압은 만복지원이라고 혼사장에 있다시피 원앙제압은 천생에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조금도 틀림없니라. 하며 딸과 사위를 하루 이틀 데리고 놀다 보니 어언 반년 만에야 사돈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백정네 집에서는 아들을 보낸 후에 하루를 삼추같이 눈뿌리가 빠지게 앞산 오솔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으나 종무 소식인지라 백정이 매일 술상을 앞에 놓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내가 하도 가난해서 백정지를 한 탓에 결국엔 돼지 며느리가 차례저 이 녀석이 안 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잡아먹고 오는 모양이지 하고 푸념하는데 난데없이 신랑 신부가 도착했다는 기별이 전해왔습니다. 백정이 버선발로 마루에 나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사뿐 내려 절하는 며느리를 보자 어찌나 기쁘고 반갑던지 절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야, 난 윤대감님의 딸이 돼지 혼을 타고난 돼지라기에 백정이란 천한 일을 했다고 후회했는데 이젠 죽을 때까지 백정지를 해야겠다 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디 보세나 며느라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라며 춤을 추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인데 없다고 업신보지 말고 천하다고 깔보지 말아야지요. 북이란 있다가도 없는 법이요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요. 이 세상에 백정이 없다면 잔치 환갑상은 물론이요 제상에 육부치는 뭘로 놓으며 임금님이 잡수시는 육부치는 누가 잡아서 올리겠나이까? 그러니 이 세상의 백정의 일이 제 일인 줄로 아뢰나이다.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후련해진 백정은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하고 연신되뇌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화목한 가정에 웃음을 꽃피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백정이 있었기에 고기 맛도 볼 수 있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본인이 직접 잡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백정을 특별 전문직으로 대해주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